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까 세미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2기 시니어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겨울 세미나는 주제가 대부분 툴이나 라이브러리 아니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들어볼 법한 제일 간단한 라이브러리, 완벽한 딥러닝을 위한 비장의 라이브러리, 줄여서 완디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완디비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MLOps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MLOps는 머신러닝과 오퍼레이션을 합친 걸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게 배포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그런 워크플로우를 MLOps라고 합니다. 이게 말로만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어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되게 다양한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요. 데이터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데이터를 분석도 해야 하고 이제 모델에 태우기 전에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하는 과정도 거쳐야 하고 모델 관점에서는 모델을 학습시켜야 하고 그거를 검증하거나 테스트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모델이 완성이 되고 나서는 모델을 서빙하거나 아니면 모델을 유지 보수해야 하는 이런 여러 과정들이 머신러닝 프로젝트에 있어서 필요한데 이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이런 규칙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런 조직 규모로 운영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제대로 완료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련의 규칙으로 만들어둔 게 MLOp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할 완디비는 이런 MLOps를 지원해주는 MLOps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 완디비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완디비 계정을 만들고 완디비 API 키라는 게 필요한데 오른쪽 위에 프로필을 누르고 유저 세팅스를 누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덴절존에 리빌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API 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완디비를 사용하실 경우에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디비를 쓰기 전에 당연히 라이브러리니까 다운을 받아야겠죠. PIP로 다운을 받고 로그인을 하면 여기 세 번째 줄에 API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데 그때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이 API 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걸 쓸 때 무료인지 유료인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완디비 자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까지는 전 아직 써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어떤 기능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면 완디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완디비 페이지에 들어가면 저렇게 쓰여 있는데 저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을 했더니 이제 밑에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버전화하고 팀과 협업하여 최상의 모델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MLOps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디비 페이지에 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10가지의 종류를 지원해 주시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완디비 모델이라고 해서 모델의 학습과 관련된 것들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요. 초록색은 요즘 유명한 LLM이라고 해서 거대 언어 모델에 관련된 툴들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란색은 이제 모델이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툴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오늘 발표해서 설명할 거는 익스페리먼트, 테이블, 스윗 이렇게 3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완디비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이 대시보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했던 이런 툴들을 사용을 하면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시각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이 완디비 회사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던데
다섯 줄의 코드만으로 모델을 추적하고 비교하고 시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밑에 코드를 보시면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초기화시켜주고 컨피규레이션을 설정해주고 로그를 기록해주는 이렇게 총 5개의 코드로 이 원DB를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위의 코드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원DB에서 직접 제공해주는 퀵스타트라는 코드를 직접 가져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아까 전에는 컨피규레이션이랑 따로 설정을 했지만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프로젝트 명과 컨피규레이션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초기화를. 그리고 나서 이 컨피규레이션을 입력만 해주면 되냐? 그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컨피규레이션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get data load 안에 배치 사이즈는 뭐 64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수를 직접 지정을 해주었는데 그 원DB 컨피규레이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저장된 값을 직접 넣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예,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 사이에 모델 트레이닝 코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설정해 준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델을 짜주는 건 아니고요. 모델을 직접 트레이닝 하는 거는 저희가 코드를 짜주셔야 하는데 이거는 그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모델 트레이닝 하는 코드인데 아마 딥인투딥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생긴 형태를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원DB랑은 관련은 없지만 여기 위에 이 5줄 부분이 트레이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 코드 안에 원DB에서 내가 시각화해서 보고 싶은 게 있다 라고 하면 여기 onedb.log를 통해서 그 값들을 넣어주면 이렇게 로스와 밸리데이션 어큐러시, 밸리데이션 로스 아까 전에 넣어줬던 거 그대로 시각화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모델이 뭐 오버피팅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은 테이블인데 이게 익스페리먼트랑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차례로 넣었는데요. 그냥 밑에 설명들은 다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 알고 있는 그 테이블 있죠. 그 테이블을 그대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되는데 onedb.table을 사용해서 열에다가 넣어줄 것들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고 add 데이터를 통해 행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줄지를 입력해 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사진 그 다음에 예측값 그리고 정답값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률로 예측했는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테이블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스윕인데요. 스윕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라는 게 이제 이거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이제 스윕을 위해서는 파이썬 딕셔너리나 어떻게 있는지 제대로 모르겠는데 YAML 네, 그 파일로 컨피규레이션을 설정을 해주시면 스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대시보드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스윕 역시 원DB에서 시각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계속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파라미터 이게 1주차다 보니까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파라미터는 모델 내부에 존재하는 매개 변수로 학습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학습 가능한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가중치나 바이어스라고 하는 편향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파라미터와 달리 학습 가능한 매개 변수가 아니어서 사용자가 직접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학습시키기 전에 직접 설정해야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의 예시로는 러닝 레이트, 에폭, 배치 사이즈, 그리고 모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뭐 드롭아웃, FC 레이어 사이즈, 모멘텀 등 하이퍼 파라미터의 종류가 많죠. 근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그냥 사용자가 설정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값이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모델의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게 되면 최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발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으면 수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맵폭이랑 배치 사이즈 역시 비슷하게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해야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줄 수 있냐에 대해서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는 스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라는 거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단순히 몇 개 넣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넣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것까지 확인을 해주는 게 최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DB에서 제공하는 방식은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지안 서치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리드 서치는 X1, X2를 각각 하이퍼 파라미터 두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런 특정 구간을 주면 그 모든 쌍들을 다 대입해 보는 게 그리드 서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X1에 뭐 10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있고 X2에 8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있을 때 10 곱하기 8이 80이니까 80개의 경우의 수들을 모두 대입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게 그리드 서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 방식의 문제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계산량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겠죠. 이제 반대로 랜덤 서치는 구간만 정해주면 이제 알아서 랜덤하게 스스로 값을 지정해서 대입해주는 겁니다. 이건 확률론적인 접근으로 해서 최적해를 찾는 건데 이것도 역시 구간이 너무 크거나 혹은 하이퍼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최적해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마지막은 베이지안 서치인데요. 아까 전에 두 개의 그리드 서치와 랜덤 서치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대입했던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후에 대입할 하이퍼 파라미터 값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 없는 값인데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지안 서치의 경우에는 이전의 값을 가지고 그 목적 함수를 추정을 해가지고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윕을 위해서는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썬 딕셔너리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안에 들어가는 키 요소로는 메소드, 네임, 메트릭, 파라미터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메트릭이 있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것들은 저 4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적화 방식 어떤 걸 사용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그리드 방식, 랜덤 방식, 베이지안 방식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이제 네임은 이제 그냥 스윕의 네임입니다. 아까 전에 대시보드 화면을 보면 맨 위에 이게 이름이 어떻게 되냐라는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이름을 스윕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매트릭이랑 파라미터스는 밑에 다음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라미터스는 이제 저희가 스윕을 이거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하는 동안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어떤 범위에서 최적화 시킬 건가에 대한 내용을 적는 게 파라미터스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걸 보시면 f폭을 주는데 값은 1, 2, 3, 4, 5 중에 하나고 각각의 확률은 0.1, 0.2, 0.1, 0.25, 0.3으로 나오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복잡하게 가면 이 배치 사이즈에 이제 확률 분포인 디스트리뷰션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포를 가지는 확률로 뽑아내라 설정을 해줄 수 있고, 이 Q 같은 경우에는 8의 배수로 설정을 해줘라. 민맥스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해주는 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파라미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다 캡처해 놓았으니까 이 부분을 보시고 필요한 것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매트릭은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할 때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적어주는 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임은 이제 최적화할 매트릭, 여기서는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라고 지정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어큐러시는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도 맥시마이즈, 최대화시키는 걸 목표로 잡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 값이 어딘지 설정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타겟이 0.95다 그러면 학습을 하다가 0.95를 넘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쌍이 발견됐다 라고 하면 그 즉시 수입을 멈추는 기능을 합니다. 타겟이. 예, 그렇게 해서 저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수입을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익스페리먼트랑 똑같이 그대로 다 사용하는데, 이제 다른 점은 네, 이 두 가지의 코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수입 1db.수입을 사용해서 수입 id를 얻어내고, 이걸 실행시키면 밑에 수입 URL이 뜨는데 저기를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시보드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입 에이전트라고 해서 아까 전에 받았던 수입 아이디와 트레인은 이제 위에서 함수로 선언해줬던 이제 트레인 함수, 그러니까 학습시킬 함수를 두 번째 파라미터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카운트는 이제 몇 번 실행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제가 설정한 하이퍼 파라미터들 중에 이렇게 설정을 해줬다를 보여주고, 한번 학습을 돌려서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 이게 하나의 과정이고, 카운트를 5를 줬다는 건 그 과정을 5번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매트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타겟이 0.95다 근데 어큐러시가 0.95 이상이 세 번째 경우에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두 번은 실행하지 않고 그대로 최적화를 멈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링크로 들어가시면 네, 이런 식의 대시보드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배치 사이즈는 이걸 선택했고, 드롭아웃은 이걸 선택했고, FC 레이어 사이즈는 이런 걸 선택했을 때 로스가 저렇게 나왔다. 이걸 보여주는 첫 번째 지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로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로스의 값을 줄이는데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중요했냐. 그래서 임포턴스로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로스와의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코렐레이션까지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는 지표에서 이렇게 두 개의 지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입을 활용하시면. 그래서 수입도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시각화를 했을 때 로스나 어큐러시나 다 꺾은선 그래프라고 하죠. 그런 그래프로 표현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게 좀 싫고 나는 다른 걸로 시각화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양한 또 시각화 방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에서 봤듯이 로그를 해서 로그 함수를 써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대시보드에 시각화가 되는데, 로그에 넣는 것을 1db.histogram이라고 하시면 여기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히스토그램 모습으로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넘파이 역시 넘파이로 이루어진 행렬 역시 완디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코드는 이제 랜덤으로 아무 값이나 찍어가지고 완디비에 업로드한 겁니다. 그래서 완디비.이미지를 사용하면 이미지를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네 필로 이미지 역시 그 완디비.이미지를 활용하면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쯤 되면 매트플러 라이브러리 역시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매트플러 라이브러리를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이 그래프가 대시보드에서 확인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평가 지표들 역시 완디비에서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PR 커브라고 해가지고 네, 이거에 완디비에서 지원해주는 매트릭 중에 하나고 이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매트릭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셔서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놀라웠던 사실인데 완디비 대시보드에서 영상까지 띄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넣은 건 아니고 넘파이 값들을 이어 붙인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영상 역시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완디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